이번에는 자연생태계의 피나물과 애기똥풀의 특성을 알아보고 자연생태계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농업 관련 지혜에 관한 김영현 원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조화로운 생태계를 갖춘 곳에서 밑에 보면 꽃들이 많은데 혹시 궁금한 꽃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워낙 뭐 궁금한 게 많지만 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네, 질문을 네. 하면 예. 그 옆에 보면 네. 노란 꽃이 핀 게 이쁘죠? 예쁜 네. 게 있고 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덩굴로 네.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숲에는 약 1000여 종의 식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렇게 노란 꽃이 펴 있는 개체가 있고 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어린 건 아니고 꽃이 폈던 거예요. 씨방이 맺혀 있는 거죠. 이게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식물로는 그 피나물이라고 흔히 하고 피나물? 예, 그 매미꽃이라고도 해요. 매미꽃? 예, 매미꽃이라고도 하는데 자, 제가 하나를 꺾어 볼게요. 자, 꺾고 조금 기다리면 진이 나와요? 색이 빨개지네? 예, 그래서 피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양귀비과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양귀비과에 속하는 아이가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나물이고 저 앞에 보시면 노란 꽃이 피어 있죠. 네. 저게 애기똥풀이라는 아이인데 저것도 꺾으면 그런 형태의 진이 나와요. 진이 나와요? 예, 그리고 냄새도 독해요. 아. 그러니까 식물 이름으로는 피나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걸로 먹으면 안 되는 독초에 속해요. 저런. 얘는 꼭 데쳐서 먹는 그 아이이고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겨서 피나물하고 애기똥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미안하지만 꽃을 하나를 좀 따겠습니다. 자, 한 송이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꽃송이를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피나물하고 붙여볼게요. 자, 비슷하네. 거의 같죠? 거의 같네. 예. 꽃잎 숫자도 그렇고. 예, 꽃잎 숫자도 그렇고 수술 암술의 구조가 네. 거의 같죠. 거의 같네. 그래서 식물을 분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꽃 모양이에요. 우리가 무슨 과 이렇게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을 삼는 게 꽃의 모양인데 꽃잎이 4개에 그 수술이 많고 암술이 있고. 식물이 분류. 예. 그러고 아까 피나물을 꺾었을 때 자, 진이 이렇게 피가 나온다고 했죠. 애기똥풀도 한번 꺾어 볼게요. 얘는 빨간 피가 나오고 얘는 아니라 빨간 진이 나오고 얘는 노란 게 나오죠. 노란 게 나오네. 그래서 애기똥 같다고 해서 애기똥풀인데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나물이나 애기똥풀은요 그 제가 땅을 조금 파볼게요. 아우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자, 식물 밑을 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안 보이죠. 안 보이네. 보통 이 정도 식물이란 뿌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디 가죠? 뿌리가 안 보이죠. 요 밑에도 들어보면 뿌리가 굉장히 작아요. 다시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작아요. 애기똥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흙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부엽토. 그렇죠. 아주 근사한 자연의 미생물들이 내는 향기죠. 그리고 자, 이걸 이렇게 잡았다 놓으면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부스러져요. 예. 이거는 미생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이 미생물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피나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영양분을 풍부히 만들어서 주니까 뿌리가 크게 발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뿌리를 많이 뻗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농업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미생물이 어떤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식물이 잘 자란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태계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되고요. 이상으로 자연생태계 제육강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